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9월 한반도 평화미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무력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과 경제 제재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양측이 1년간 한미 군사훈련과 핵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도록 토마스 바흐 올림픽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 한국 전쟁과 독재 정치를 거치며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의 주권과 언어를 빼앗았고 이를 통해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중국 침략의 전쟁 기지로 삼아 전 국토를 수탈하였고 수많은 독립군을 살육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 동원하여 총알바지로 삼았고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막강했던 천황 군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핵폭탄으로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분할 지배하면서 조국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분할 통치는 한반도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해방 공간에서 수많은 이념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의 체제 대결장이 되었고 군사 긴장은 격화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반도는 초토화되어 수많은 인명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지난 20세기 후반의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상호 간의 정오와 폭력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한반도에서 독재 정치와 인권 유린이 가능했습니다. 민중들의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맞으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서광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손을 맞잡고 세계와 전 민족 앞에서 6.15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짓눌러 왔던 정오와 분열을 끝내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가치와 체제 안에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측은 공화국 창건 때부터 미국과 군사 대결을 하여 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핵 공격으로 일본이 패망한 것을 지켜본 후 그들은 정국토를 지하에 요새화하는 군사 노선으로 대미 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북측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성군 정치와 병영 국가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북측은 간난고초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발사하였습니다. 끝내 그들은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하며 전략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북측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해 협력의 6.15 정신과 평화 번영의 14 정신을 이어받아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했던 한반도 평화 비전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남북의 두 최고 지도자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대 연합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은 6.15 선언 2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져 평화 정착과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직속으로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위원회를 두고 평화 정착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 연대와 연합, 연방과 통일의 포괄적인 개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조국 통일의 이정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양측이 법제화하면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조국 통일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남북의 두 최고 지도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기 희생과 양보로
조국 통일의 기운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